11시 반에 마치라고 아이들 수업 참관하러 가셔야 된다고 해서 저기 주는 시간이 너무 이렇게 짧거든요. 보통 학교에서 저를 부르실 때는 오늘 어머니들 많이 오시고 하니까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이제 이렇게 불러주시는데, 오히려 역설적이게도 여기 중요한 날일수록 시간이 짧아가지고 제가 이제 우리 어머니께 도움이 되는 말씀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더 드리고 싶은데, 그 시간의 한계가 있다는 점 이해해 주시고요. 사실은 저도 학교 강의로는 원래 첫 강의예요. 대청초등학교가. 그래서 약간 설레기도 하고 또 긴장도 되고, 또 오늘 새벽에 막 PPT도 급조해서 만드느라고 제대로 잘 될지 모르겠어요. 교육청에서 정한 이제 자기주도학습 영역의 주제가 공부에 참맛을 나는 아이를 키우기, 이렇게 크게 잡고 있습니다. 이거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니죠. 그리고 이제 그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 주제를 다시 이제 크게 나눠가지고, 저는 오늘 이 아래에 있는 작은 주제들 가운데 좀 범위를 좁혀서 가능하면 사교육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고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게 할 수 있는 길은 없을까, 이런 이제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뭐 교육 전문가는 아니고요. 그렇다고 뭐 교직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해마다 어머니들 앞에 서서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될 굉장히 송구스럽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제가 아들이 하나 있거든요.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 아들이 4살쯤 됐을 때예요. 우리 와이프가 아이를 키우는 거 보니까 너무 서글프더라고. 답답하고 막 이상한 촌스러운 브로마이드 구해와가 벽에 붙여놓고요, 애 보고 따라하라 하고 막. 그래서 제가 딱 보니까 저건 아닌데 싶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진짜 실화예요. 제가 4살 때 아이를 뺏었어요. 여보, 내 애 공부는 내가 시킬게 하면서.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이런 건 당신이 하고 공부는 내가 한번 시켜볼게 하면서 4살 때부터 아이를 뺏어가지고 제가 직접 키웠거든요. 이 경험이 이제 이렇게 저렇게 알려져가지고. 근데 이제 막상 4살 때 아이를 뺏긴 했지만 이 아이를 제대로 잘 키우려고 하니까, 저도 초보 아빠였잖아요. 그 당시 제가 34살이었는데 앞이 막막한 거예요. 그리고 저도 부모님으로부터 뭐 제대로 양육받은 경험이 없거든요.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홀로 어머니가 이제 우리 삼형제를 키웠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우리 삼형제 전부 초등학교 때 친척집에 보내져서 하나씩 이렇게 거의 슬럼가에서 방치되다시피 이렇게 자랐어요. 더군다나 저는 중고등학교를 못 다녔어요. 집안이 어려워서 이제 초등학교만 졸업하면 우리 형제들은 다 돈 벌러 갔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공장 다니면서 이제 검정고시를 해서 이제 겨우 대학을 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공부에 대한 아쉬움이 너무 컸어요. 내가 한 번만 제게 기회가 제대로 주어졌더라면, 뭐 이런 아쉬움 있잖아요. 지금은 뭐 그런 아쉬움이 전혀 없지만 옛날에 젊을 때는 잘 안 풀릴 때마다 이제 그런 아쉬움이 있는 거죠. 그러던 차에 이제 어느 날 뭐 세월이 흘러가지고 어영부영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애기 아빠가 돼가지고 우리 아이는 4살. 그래서 제가 겪었던 아쉬움을 우리 소중한 이 아들에게는 겪게 하고 싶지 않죠. 어머니도 다 그런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어머니도 동네 피아노 다 보내줘요. 피아노 치고 싶은데 나는 칠 기회가 없었어. 그런 거하고 좀 비슷해요. 저도 정말 공부에 대한 아쉬움이 커서 내 아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겪었던 아쉬움을 겪지 않고 잘 자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한 거죠. 그런데 제 경험은 없고 할 수 없이 저는 그 당시에 대구에서 제일 큰 서점, 요즘이야 뭐 교보도 있고 용품도 있지만 그 당시에는 제일서점이 제일 컸어요. 그 시내 제일서점 뛰어가가지고 지하 1층에 있는 육아 코너를 샅샅 뒤졌잖아요. 특히 솔직히 말하면 거기는 제 거의 다 읽었어요. 너무 막 답답하고 길은 안 보이고 아이는 잘 키우고 싶고 이래가지고 육아서점도 거의 다 읽었는데, 특히 빠지지 않고 읽은 책이 뭔가 하면 제목에 서울대자들라는 제목. 뭐 성문적이라 욕해도 할 수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또 제목에 영재자들라는 이런 책 있잖아요. 그런 거 다 읽었다니까. 세계적인 영재들 키운 뭐 예를 들면 일본어로 말하면 시시다 마도코, 뭐 독일로 말하면 칼 비테, 뭐 이런 다 들어봤죠? 뭐 몬테소리 프레벨뿐만 아니라 그런 책들 다 막 읽고 막 난리 부르스를 떨었죠.
근데 있잖아요. 신기하게도 수많은 교과서적이 있다 보니까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딱 하나 있더라고. 사람들마다 자기 경험도 다르고 이론도 다른데 모든 책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하나 있더라고. 애가 공부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딱 하나밖에 없어요. 책을 좋아해야 한다. 이거 뭐 다른 거 없어요. 뭐 어머니들 뭐 여기 뭐 저도 여기 오늘 와보니까 옛날에 제 강의 들었던 학부모님도 2분 계시고 요 다른 동네 살다가도 다 수성구 이사 오죠. 한 5, 6학년 되면. 근데 범어동 직접 들어가기는 좀 부담스럽고 이제 만천동 좀 만만하죠. 근데 여기 또 명문 대륜고등학교도 있고 이러니까 다 알아요. 여기 딱 좀 있으면 이제 형편 좀 풀리고 하면 또 범어동도 가고 아니면 학원이라도 뭐 이렇게 학원 인플라가 발달했잖아요. 수성구는. 그래서 사교육에 의존하기 쉽거든요. 근데 신기하게도 있잖아요. 수많은 책들을 읽었는데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그거더라니요. 그리고 제 경험으로 비춰봐도 그렇고 저는 뭐 사교육 아니라 정규교육도 못 받았으니까 좀 부끄럽지만 제가 노골적으로 말하면요. 저는 진짜 자기주도 학습 전문가예요. 공장에 다니면서 틈틈이 막 형이 했던 검정고시 책들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혼자 막 몇 장에 헤딩하면서 이렇게 검정고시 공부를 했거든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 경험을 이제 짧은 시간이니까 다 생략하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주영이라고 합니다. 네. 여기 계신 네 분이 저를 선택하셨지만 저는 1년에 2명의 아이만 보지하기 때문에 네 분 중에 2분은 탈락하실 겁니다. 어머니,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저를 믿는다는 것, 어떤 상황이 오든 두려워하지 않고 반드시 최고의 결과를 보리라 기대하시는 겁니다. 내 생에 믿어요. 믿고 말아요. 다시 한번 말씀해 줍니다. 예사의 성적은 전적으로 저한테 맡기시고 어머니 그저 예사의 건강을 신경 써주십시오. 제가 오늘 새벽에 이걸 유튜브에서 다운받아가지고 여기 집어넣느라고 밤잠을 설쳤잖아요. 맨날 했던 이야기 또 할 수는 없으니까. 자, 이 동영상을 제가 왜 보여드리겠어요? 핵심적인 문장 있죠. 김중쌤이 하는 핵심적인 문장. 뭐예요? 전적으로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이 유명한 이 소유 입시 코디네이터죠. 입시 코디네이터. 사실은 저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저만한 이 자녀교육 코디네이터가 잘 없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어쩌면 각각 여러분들의 아이들의 코디네이터라고 할 수도 있죠. 그래서 한번 들어보시라고요. 오늘 이제 제가 드릴 말씀의 이제 주제가 사교육, 뭐 교육청에서 어떻게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지 몰라. 사교육 제로, 학력 습득 노하우. 좀 무리죠, 제목 자체가.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이걸 좋게 해서 갑시다. 가능하면 사교육의 영향을 좀 덜 받고 우리 아이를 그죠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아이로 키우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 다 갖고 계시죠. 근데 어쩔 수 없이 또 어떤 부분에서는 또 사교육을 활용해야 하는 거죠. 사실은 사교육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는 없지만 사교육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굉장한 이제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교육에 많이 이렇게 의존하는 이런 경향, 그리고 사교육 의존적 자녀교육 이렇게 말하죠. 무조건 아무데나 보내면 좋은 줄 알고 엄마들 뭐 대기 많이 타는데 보내고 줄 서 있고 막 이러죠. 근데 이제 나중에 아이를 다 키우고 나 보면 아는데 그 사교육 의존하는 것은 아주 어려운 결과를 초래하거든요. 사교육 의존적 자녀교육의 반대말이 뭐겠어요? 자기주도적 자녀교육이죠. 그래서 우선 좀 이론적이긴 하지만 자기주도학습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이렇게 개념을 잡고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많은 엄마들이 자기주도학습하면 애가 막 공부에 막 환장한 놈처럼 막 책상에 뛰어가가지고 앉아가지고 막 그런 게 자기주도학습이 아니고 특히 초등 버전 자기주도학습은 그런 게 아니에요. 애들은 노는 것밖에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엄마들이 도와줘야 돼요. 특히 시간관리의 자기주도.
이건 어렵거든요, 초딩들이. 그래서 아이들과 적당한 약속을 하고 그 약속한 시간을 잘 지키도록, 예를 들어서 저녁 7시다. 저녁밥을 먹고 이제 뭐 숙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약속을 했잖아요. 그럼 7시라고 알려줘야지. 근데 네 스스로 알아서 해라 하고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돼요? 그럼 숙제 못해가고 몸으로 때우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시간 관리는 초등학생 아이들이 자기주도적으로 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시간 관리를 돕고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하셔야 하고, 뭐를 그럼 자기주도적으로 하는가 하면 사실은 내용 학습을 자기주도적으로 해야 돼요. 내용 학습이라고 뭔가 하면 누군가가 설명해주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보다는 가능하면 자기 스스로 읽어내고 이해하고 하는 공부, 이런 건데, 이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제가 오늘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제가 뭐 하늘이 두 쪽 나도 11시 반 되면 무조건 하다 말고 내려갈 텐데, 그 뒷부분이 궁금하시면 유튜브 채널 대구부모교육연구소 또는 다음 카페 대구부모교육연구소를 검색하시면 제 강의 동영상이 한 500개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좀 이렇게 혹시 오늘 제가 미처 다 말씀드리지 못하는 부분을 필요로 하시면 찾아보시면 좋겠고요. 사교육을 하게 되면 어떤 부분에서는 좀 도움이 되지만 어떤 부분에서는요, 아이가 치명적으로 스스로 공부하는 능력, 그죠? 이런 걸 이제 얻기 어렵죠. 특히 어린 시절 이게 중요한데, 저기 뭐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수박 끄달기식으로 한번 어떤 말을 들으면 그걸 내가 다 아는 것처럼 이렇게 여기는 착시 현상도 일어나요. 여러분들 집에 가면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뭐 도스토옙스키의 죄와벌, 까라마조프 형제들, 이런 책 꽂혀 있잖아요. 근데 맨날 꽂혀 있는 거 보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내가 마치 읽은 것 같다니까. 그런 현상 없어요? 저는 늘 그런 착각을. 그래가지고 안 읽었는데 막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네이버 검색해가지고 이제 주인공 이름이라도 외워놓고 아는 척 해야 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선행학습이와 비슷하네요. 학교육, 사교육 하게 되면. 이거 전문가들이 이제 권하는 것인데, 시간 관리, 그리고 공부의 질, 이런 거거든요. 남의 설명을 들으면서 아무리 오래 앉아있는 것보다 자기 스스로 한 번이라도 부딪히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죠. 저는 지금도 우리 와이프가 해외여행 가고 나면요, 빨래하는 게 큰 걱정이 돼요. 왠지 알아요? 저는 세탁기를 돌려본 경험이 한 번도 없어. 그 별거 아니잖아요, 사실은. 근데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좀 걱정이 된다니까. 해봐야 이제 이게 별거 아닌 게 되는 거죠. 내 능력이 되는 거죠. 이런 거하고 비슷한데, 공부도 마찬가지인데, 공부의 질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직접 부딪혀보고 해보는 것.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남의 설명만 들으면 어머니도 그런 경우 있을 거라. 설명 들을 때는 고개가 끄덕끄덕해져요. 선생님의 칠판 판서를 따라가다 보면 다 이해가 된다니까? 저녁에 집에 가서 지가 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턱턱 막히게 돼요. 왜? 직접 해보지 않아서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등 시절에 엄마들이,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할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키우는 것인데, 그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키우는 가장 쉽고도 정확한 길이 뭔가 하면 아이로 하여금 어쨌든 책을 좋아하게 하는 거예요. 자, 안 믿으실 것 같아서 뭐 다 생략하고 인증샷. 제가 아까 우리 아이 4살 때 수많은 육아서적을 읽다가 모든 육아책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아이가 공부를 잘하려면 책을 좋아해야 한다더라. 이걸 깨달았다고 했죠. 그 시기에 우리는 정말 운이 좋아서 어떤 어린이 서점 하나 발견했어요. 저는 달 쓰고 살거든요. 우리 아이가 그 당시에 중학교 교사였는데 퇴근하고 오다가 버스 차창 너머로 이 어린이 서점을 발견했잖아. 서구정장 근처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아이하고 저를 끌고 여기 갔어요. 우리 아이 4살 때 이야기예요. 지금 뭐 어떤 엄마들은 또 이거 전화번호 막 따고 이러더라. 망하고 없어요. 이 어린이 전문 서점이죠. 요즘 어머니들 어린이 전문 서점 하면 전집 할인 매장 이런 거밖에 몰라. 제가 말씀드린 어린이 전문 서점은 그런 전집 할인 매장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잘 만들어진 주옥 같은 단행본 어린이 책을 전문적으로 파는 서점. 전국에 그때 한 80군데가 있었고요. 대구에 5군데가 있었고요. 지금은 다 망하고 이 동네에 딱 하나만 살아남아 있죠.
여러분들 정말 행운아예요. 요 만촌 우방 2차, 1차인가? 채벌레 서점이라고 있죠. 들어봤어요? 물론 지금은 이제 어린이집은 꼭 안 가도 돼. 왜냐하면 학교 도서관이나 공공도서관이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이 동네 오면 여기 뭐 부모도서관 또 있죠. 근데 하여튼 제 때는 공공도서관이 그렇게 좋은 어린이책을 구비하고 이럴 때가 아니어서 저는 처음에 우리 와이프에게 끌려가지고 이 서점을 갔는데 가보니까 정말 제가 홀딱 반할 만한 정말 아이들의 그 눈높이로 내려가서 아이들 마음을 읽어내는 좋은 주옥 같은 그림책들이 막 널려 있어요. 고민할 필요도 없어. 그래가지고 이 서점을요, 일주일에 한 번씩 갈 때마다 그림책을 그때 한 뭐 10권, 15권 이렇게 샀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그때 돈으로 약 10만 원씩을 이제 매주 지불하면서 정말 천재지변이 없는 한 제가 아이 손을 잡고 그다음부터 우리 와이프는 안 갔어요. 제가 아이를 데리고. 그걸 언제까지 했는가 하면 4살 때부터 했으니까 우리 아이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일주일에 한 번씩. 저는 지금 생각해도요, 자랑스러운 추억이죠. 아빠로서 내가 정말 내 역할을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사오면 엄마 아빠가 이제 같이 교대를 읽어주고 이랬어요. 안 믿으실 것 같아가지고 또 인증샷. 이거 우리 아이 초등학교 5학년 어린이날이었어요. 어린이날 때는 보통 이랜드 놀러 가거나 이래야 되죠. 놀이공원 가거나 뭐. 우리는 어린이 서점 갔어요. 어떤 엄마가 뭐라 하잖아요. 야, 애 참 힘들었겠다, 이 카드. 꼭 그런 말을 노골적으로 해야 되나? 하여튼 저는 책이 너무 하여튼 소중하다고 생각이 돼서 어린이날 어린이 서점에 책 사러 갔다니까. 그러니까 서점 주인 입장에서 어떻게 했어요? 어린이날 다 야외로 뭐 놀이공원으로 놀러 가고 막 이러는데 이벤트 가고 이러는데 자기 서점에 책을 사고 그러니까 너무 고맙잖아요. 그래서 서점에서 이벤트를 했다니까. 어린이 서점에 책 사러 오는 가족들을 위한 가족 사진 찍어주는 이벤트. 그 당시에는 디카 이런 거 없을 때예요. 뭐 폰은 스마트폰은 물론 없고 폴라로이드 카메라로 즉석 사진 찍은 거예요. 갑자기 막 기념사진 찍어준다 하니까 우리 와이프는 지금 연출하고 있어요. 평소에는 제가 미워가지고 막 가던 옆에 내가 사진 찍으라니까 막 어깨에 서놓고 다정한 척하고 애는 쪽팔린다고 고개 쳐박고 있고. 그래서 너무 귀한 사진이죠. 저걸 12년이 아니고 4살 때부터 중학교 2학년 때, 중학교 2학년에 15살이니까 약 12년을 제가 어린이 서점을 다녔다니까. 잘했죠? 여러분들 꼭 어린이 서점 안 다녀도 책 안 사도, 물론 사면 더 좋지만, 그래도 제가 이렇게 어머니께 꼭 권하고 싶은 것이 학교 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라는 거. 이거 돈 안 드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29살이 됐는데 학원 한 번도 안 다녔어요. 거짓말 안 하면 맹세코 얘기해요, 맹세코. 어린이집을 쭉 다니다 보니까 좋은 어린이집 꾸준히 있다 보니까 뭐 이상한 능력들이 자라요, 하여튼. 믿고 한번 해보라니까. 김정쌤 아까 뭐라 했어요? 전적으로 제 말을 믿으셔야 합니다. 서울에 가면 교보문고 있죠. 광화문 교보문고 앞에 가면 이 돌로 된 큰 이 비석이 있어요. 여기 이 오른쪽에 계신 동상이 그 교보문고 설립자 신용호 회장님이라고. 이분이 소신이죠. 왜 어린 시절 책이 중요한가 하면 책이 애를 만들어. 사람이 책을 만들잖아요. 출판사를 통해서 뭐 어떻게 이 공정을 거쳐서 책을 사람이 제작하지만 거꾸로 책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죠. 신기한 일이에요. 이거 제 단순한 경험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어릴 때 유치원에 이런 데 보내보면 다 교육 받으셨을 내용인데 이탈리아가 나온 유명한 교육학자 마리아 몬테소리 여사라고 알죠? 모르면 뭐 몬테소리 교훈 다 알죠? 그 마리아 몬테소리가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한 어린이가 전인적 인간으로 성장하려면 크게 3가지 영역의 균형감 있는 발달이 필요하다. 그 세 가지 영역이 뭔가 하면요. 하나는 신체 영역, 건강. 2번째는 인지 영역, 학습. 3번째는 정서 영역. 이 3가지 영역의 균형감 있는 발달이 필요하다는 거죠. 신체 영역은 오늘 제 강의의 범위를 벗어나고 건강 이런 건 어머니들 알아서 잘 하시니까. 인지 영역이 발달해야 돼요. 어차피
애를 도로 뭐 물릴 수는 없잖아요. 유전자를 바꿀 수는 없죠. 우리가 이제 그 아이들을 잘 성장하도록 초등 시절에 돕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아이들이 선천적으로 물려받은 그 재능의 범위를 최대한 잘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거죠. 지능검사 같은 거 해봐도요, 그 아이의 컨디션에 따라서 이 수치의 차이가 막 수십씩 나죠. 예를 들어서 IQ를 말하면 IQ 120이잖아요. 컨디션 나쁘면 100밖에 안 나와요. 컨디션 좋으면 130까지 나와. 그 전날 밤에 꿀꿀하게 엄마한테 혼나고 잤어. 다음날 아침 학교 가서 그럼 검사하면요 100밖에 안 나온다니까. 근데 막 칭찬과 격려를 받고 기분 좋은 상태에서 학교에 갔어. 검사를 했어요. 130 나온 거예요. 우리가 가능하면 아이들의 재능을 최대한 잘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거죠. 자, 그리고 돕는 이제 인지영역 발달을 돕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책 읽기죠. 인지영역을 구성하는 요소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게 생각하는 힘, 그리고 독해 능력, 또 어휘력, 집중력, 뭐 창의력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 일일이 다 키워주려면 골치 아파요. 집중력 키워주려고 또 바둑학원 보낸다? 또 뭐 뭘 키워주려고 뭐 독해력, 어휘력 이런 걸 키워주려고 또 논술학원 보내? 이런 식으로 막 어떻게 뭐 어디 보내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 그게 아니고요. 애들이 좋아할 만한 책을 꾸준히 읽다 보면 이런 요소들이 저절로 자라요. 제가 이 시간만 많으면 막 그 경험을 구체적으로 막 일일이 말씀드리겠구만 참. 그래서 간단히 비유하고 넘어갈게요. 시골에 가면 할머니들이 콩나물을 키워요. 콩나물 시루를 어머니들 잘 모르시고 요즘 현대적인 어머니들 잘 모르시니까 제가 시루도 하나 가져왔어요. 콩나물 시루에 물을 주잖아요. 근데 콩나물 시루 여기 보시면 밑에 물이 빠지도록 구멍이 뚫려 있어요. 시루에 아랫부분에. 그리고 물 받침 항아리도 있죠. 무슨 말인가, 물을 부으면 다 밑으로 빠져나가. 그렇죠? 근데 이상하게 결과적으로 콩나물은 쑥쑥 자라요. 이상하죠? 애들 책 읽잖아요. 엄마들이 볼 때 한심하지? 그죠? 야, 어떤 엄마 이카다. 야, 니 책 그만 읽고 공부해라. 이칸다니까. 저는 이 학부모 교육을 하면서 자꾸 B급을 넣었어가지고 교육청 민원도막 넣고 이러더라, 엄마들이. 뭐, 찌라한다 하니까 막 바로 교육청에 신고하고 그러죠. 정말, 책 읽고 있는 아이한테 책 그만 읽고 공부해라 이렇게 하고 있어. 답답해 죽겠어요. 책 읽으면 아무것도 남는 거 없는 거 같잖아요. 맞죠? 그래가지고 엄마도 또 애들 책 읽으면 뛰어가서 물어본다. 그래가지고 무슨 교훈을 얻었는데 하고 주인이 어떻게 됐노 하고 이렇게 하면 진짜 진실져요. 여러분들 태양의 후예 몇 년 전에 볼 때 송중기 나오는 막 안구 정화된다 하면서 막 몰입해 있잖아요. 근데 태양이 딱 끝나고 나서 아빠들이 거실로 뛰어나가지고 송중기가 좋아 내가 좋아 이렇게 하면 어때요? 사행시키고 싶죠? 그때 유명한 말이 있었어요. 아빠들은 절대로 본방 끝났다고 거실로 튀어나가면 안 된다는 유명한 말이에요. 저는 카톡도 받았다니까? 수요일, 목요일 아빠들 행동 요령하면서. 본방 끝났다고 안심하고 거실로 뛰어나면 절대 안 되는데 왜냐? 엄마들이 송중기의 잔영이 아직 남아가지고 그걸 즐기고 있는데 이거하고 비슷하다고요. 애들이 책 읽고 나면 너무 재밌었거나 너무 마음이 짠했거나 뭐 하여튼 뭐가 느끼는 게 있거나 이래요. 가만히 놔두면 되는데 그거 뛰어가가지고 뭐 죽을 우야 되는데 가고 그래가지고 동생하고 싸움 카드나 사실 기침이나 카드나 근데 엄마들 또 바빠서 책도 못 읽어. 그럼 어떻게 해요? 뭐 질문을 해야 돼. 읽었을 때 질문을 하지. 그럼 또 동네 언니들이 와서 간다니까. 알아, 너같이 책 안 읽고 바쁜 엄마들을 위해서 준비된 좋은 책들이 있단다 하면서 책 뒤에 질문지 몇 장 붙여가지고 언니들이 좋은 책이라고 막 권하죠? 근데 그 새끼가 또 교육받아 나갔죠? 그걸 좋은 책이라고 한다니까? 내가 차마 무슨 책이라고 말은 못하겠는데 뭐 교땡, 웅땡 회사고 막
여기에는 깊은 신뢰가 필요해요. 좋은 어린이책을 꾸준히 읽다 보면 아이들에게서 어떤 능력이 자란다. 이건요, 마치 콩나물이 자란 거하고 비슷해요. 책에 보면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남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상하게 아이들이 사용하는 말이 달라져요. 생각하는 것이 달라지고. 놀라운 일이 보여요. 저는 거기에 대한 여러 경험을 했기 때문에 학년이 올라갈수록 주변에 저보고도요. 저 달성고 살았잖아요. 야, 애 아깝다. 수성고 가라. 이런 말 많이 들었다니까. 근데 수성고가 뭐 현대학원을 비롯해서 뭐 좋은 학원 많은 거지. 거기 속으면 안 돼요. 근데 딱 한 자랑만, 한 예만 들게요. 안 믿을까봐 이것도 인연샷이에요. 우리 애가 초등학교 6학년 때 그것도 교육감이 새로 부르고 지금 원래도 또 교육감이 바뀌어가지고 학부모 교육이 확 줄었죠. 교육감이 바뀔 때마다 주요 교육 정책이 확 바뀐다니까. 작년까지 학부모 교육이 15살 있잖아요. 근데 박근혜 정부에서 교육부 장관하던 분이 대구시 교육감이었어요. 그러니까 학부모 교육 확 줄였죠. 엄마도 부담된다고 6번으로 원래 줄었죠. 우리 6학년 때는 그때 교육감이 딱 바뀌어가지고 정책이 확 바뀌었어요. 가장 중요한 정책이 뭐였는가 하면 창의력이었어요. 그 교육감이 가장 강조한 게 창의력. 그리고 갑자기 제1회 대구광역시 초등학생 창의력 경진대회라는 것이 개최했어요. 그 당시에 대구 초등학교 190개 있었는데 각 학교에서 대표 한 명씩 뽑아가지고 대구 교대 보내려 했어요. 우리는 조그만 뭐 사교육도 별로 없는 아주 촌스러운 초등학교 다녀가지고 운 좋게 학교 대표가 됐죠. 그래가지고 대구 교대 갔어요. 그때 190개 초등학교에서 내노를 하는 아이들이 다 나왔죠. 특히 대구에서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들 중에 진짜 뛰어난 애들은 어디 있어요? 경북대학교 수학과학연구원. 그 다음에 요즘은 이제 교육청 영재교육법이 통과돼가지고 교육청 영재교육 따로 하죠. 동부교육청에 60명의 영재들이 교육받고 있어요. 그런 애들이 대부분 학교 대표로 다 출전해요. 대구에서 교수님들이 8문제를 냈어요. 8문제를 냈어요. 읽기, 국어 2문제, 수학 2문제, 사회 2문제, 과학 2문제. 8문제. 시간만 많은 그 문제도 막 소개하고 싶구만. 하여튼 거기 전부 문제 알아요? 그 아이들의 생각하는 힘을 측정하는 거야. 국어 문제 이런 게 나왔어요. 성경에 보면 유명한 재판 이야기 있어요. 어떤 애기 엄마 둘이서 애기 하나를 안고 솔로몬에게 찾아왔대. 그래서 서로 자기 아기라고 우기는 거야.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요즘 말로 하면 친자 확인 소송. 그러니까 솔로몬이 뭐 도저히 못 찾으면 되는 거야. 서로 막 자기 애기라고 우기니까. 요즘 같으면 뭐 DNA 검사하거나 뭐 하면 간단한데. 그래서 솔로몬이 그때 열받아가지고 도저히 못 찾아. 그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혜로운 왕 솔로몬이 도저히 친어머니를 못 찾아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반토막 내가지고 나눠 가지라 했어요. 그랬더니 친엄마가 화들짝 놀라면서 제가 양보할게요. 근데 고해편내는 뭐라 했어요? 예, 그럽시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딱 찾았잖아. 이 지문을 주고 문제가 딱 하나 나왔어요. 네가 만약 솔로몬이라면 어떻게 친어머니를 찾아줄 것인지 생각나는 대로 써라. 이거 생각하는 힘을 측정한 거야. 근데 우리는 어린이 서점을 계속 다녔잖아요. 생각나는 대로 써라 하면서 대답이 막 뭐 열몇 줄이 있대. 우리 열몇 줄 썼어요. 열몇 줄. 열몇 가지 방법으로 생각해내는 거죠. 와, 그래가지고요. 나중에 발표가 나왔죠. 저는 이제 우리 상처받을까봐 발표 기다리지 말라고 말렸어요. 우리는 아빠는 너를 길게 보고 키운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뭐 상황 받아도 된다. 하면서 위로를 미리 했죠. 근데 우리 애는 아빠 말을 개무시하고 계속 교육청 홈페이지 들락날락하면서 발표를 했어요. 근데 발표가 났는데요. 진짜로. 우리 몇 등인 줄 알아요? 몇 등? 예? 1등 하면 너무 비인간적이지. 제가 1등 했으면 여기 안 와요. 세바시 이런 데 나가지. 아니, 진짜 5등 했어, 5등. 1등 한 명에게 금메달, 2등 2명에게 은메달. 그죠? 2, 3, 4등 3명에게 은메달, 5등부터 9등에게 동메달. 우리 동메달 받아요. 제가 저걸 까맣게 입고 있다가요, 재작년에. 우리 애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외국에 취직해가 외국에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애 방을 내가 쓰려고 애 방 정리하다 저걸 다시 발견해가지고 급히 찍어가지고 그때 너무 자랑스러워요. 내가 신기했어요. 저도 확신을 더 가지게 됐고.
야, 어린 시절 체육기가 정말 중요하구나. 아, 진짜요. 거짓말 안 하고. 우리 애들 학원 한 번도 안 다녔다니까? 그런데, 소위 교육청 영재원 그 선발시험 있잖아요. 우리 중학교 때 국회에서 영재국으로 통과돼가지고 교육청 영재들, 교육청별로 60명씩 뽑죠. 동부교육청, 남부교육청, 서부교육청 60명씩 뽑아요. 달성군교육청 20명. 해마다 1월달, 12월 되면 학교 대표를 뽑고 1월달 되면 교육청 시험 보러 가죠. 거기서 패스했어요. 별로. 지금은 백도가 가장 빠르게 돌 잘 봐요, 돌. 됐고요. 네 번째 포인트 정세원과 한 포인트를 가져가게 됐습니다. 이제부터 중간 투구가 시작되겠습니다. 마지막 네 바퀴입니다. 마지막 네 바퀴. 그렇죠. 장선영 잘 잡고요. 그렇죠. 자, 지금까지의 포인트보다 마지막에 1위 3위가 중요합니다. 네, 자, 이승원 나옵니다. 이승원 나와요. 자, 이승원 정재, 정재원, 이승원 정재원. 자, 그렇죠. 다리 중요하고. 다리를 잡아야 된다. 세 번째가 네 번째가 잡아주면 좋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정재원죠. 자, 쫓아가고 있는데, 지금은 프라모가 나가네요. 괜찮습니다. 자, 앞으로 막아내는 지금 정재원이 네 번째. 자, 이승우는 아직까지는 더 치고 나오진 않고요. 후배 프라모가 갑자기 나오는데요. 자, 이승우는 다섯 번째, 정재원이 두 번째입니다. 예, 지금 이승우 선수가 아주 심해요. 앞면을 잘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앞면을 잘하면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남았어요. 지금 정재원이 두 번째, 이승우는 다섯 번째입니다. 정재원도 잘 쫓아가고. 네, 좋아요.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후배 프라모의 속도를 따라잡아야 되는데요. 정재원. 지금 정재원이 힘에 붙이는 모습이에요. 자, 정재원은 일단 이승우를 여기까지 끌어주고 역할을 다합니다. 이승우 이제는 막판 이승우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프라모도 나갔다 오셨어요. 프라모 나갔다 오셨습니다. 마지막 바퀴가 마지막. 이승우이 나갔습니다. 이승우 왔어요. 한국의 빈속 레전드 이승원 오늘까지 한쪽으로 한쪽으로 매치 스타트 초대 챔피언 이승원 선수가 매치 스타트 금메달을 차지합니다. 작년에 평창에서 있었던 기억나요? 매스카트라고 저건 이제 기록을 재는 종목이 아니라 순위를 다투는 종목이에요. 기록이 얼마든지 상관없이 순위, 꼴이 나는 순위를 재는 종목이죠. 제가 이 동영상을 왜 찍었는가 하면요. 처음에 열몇 바퀴, 17바퀴인가? 16바퀴인가 도는데 처음에 출발할 때 아까 두 명이 막 반바퀴 이상 선두를 나서서 막 돌고 있죠.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다 따라잡혔죠. 거의 꼴찌였어요. 근데 왜 처음에 저렇게 막 반바퀴 이상 빨리 달릴까요? 불안해서 그래요. 그냥 정상적으로 달려서는 지가 못 이길 것 같으니까 조금이라도 경쟁자들보다 앞서 나가보자 이런 거죠. 꼭 동네마다 반바퀴 먼저 달리는 옆에 애들이 있다니까. 혹시 여기 온 옆에 애들일지도 몰라요. 조심해야 돼. 초등학교 때 아이들 막 뭐 이렇게 물론 이게 낭중지추라고 너무 재능이 뛰어나서 송곳으로 주머니는 결국 주머니를 뚫고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너무 재능이 뛰어나서 잘하는 건 내가 못 말리겠는데 그게 아닌데 사격이 너무 노출시켜서 아니면 너무 엄마들이 너무 밀어붙여서 잠깐 반짝하는 이런 거 있거든요. 이게 꼭 아까 저 반바퀴 먼저 달리는 애들 같은 거예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다 따라잡히고요. 이승우는 기초 체력을 튼튼하게 하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쯤에서 두각을 나타내지 않고 묻혀서 가다가 결정력일 때 전력 질주를 하는 거야. 바로 이거예요. 자녀교육에서 전력 질주 구간이 언제인 줄 알아요? 전력 질주 시점. 고등학교 2학년 교육방. 이 최상위권의 경우에 고등학교 2학년 교육방. 보통 애들은 고3, 3월 되면 정신 차리고. 여러분들 자기 고등학교 시절 생각해보라니까 모른 척 하지 말고. 그러니까
초등 시절에 너무 막 해봐야 소용없어요. 대부분 사춘기 때 다 엎어져. 엄마들이 세게 밀어붙이는 집일수록 그 대가를 혹독하게 지불받죠. 이상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동년애들 조심해야 돼. 미안해요. 지금 동네들 애들이 다 고학년이거나 아니면 뭐 중학생이거나 이제 사춘기 겪고 있어. 인생이 뭔지도 몰라. 근데 뭐라 해요? 막 언니들한테 상담하러 가면 커피 한잔 사줘가면서 막 물어보면 뭐라 해요? 야, 말 잘 듣는 데이터 돌려라. 그만. 자기는 이제 커서 말 안 듣거든.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어, 거꾸로. 이거 성경의 표현을 빌리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거지. 미안해요. 이웃 커뮤니티를 내가 해치는 바람에 자꾸 해서 미안한데. 그 언니들도 잘 모르고 이제 앞에 캄캄하니까 더듬고 있는 거죠, 사실.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이를 키우는 일은 하루아침에 승부가 나는 그런 경기가 아니니까 길게 보고, 아까 콩나물에 물 주듯이. 그래서 메스타트를 가져온 거예요. 길게 보고 지금 당장 표가 나지 않더라도 아이들의 어떤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초등학교 때 학부모가 해야 될 가장 지혜로운 일인 거죠. 당장 뭐 이게 아닌데. 아우, 시간이 이제 다 지나가겠습니다. 아유, 지나가려니까 또. 아니, 여러분들 초등학생 학부모니까 제가 이제 필름을 거꾸로 돌려서 만약에 이 아이가 자라서 이제 고3이 돼서 수능치를 한번 가본다고 생각해봐요. 수능 감독도가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알아요? 첫 교시가 국어 시간이거든? 애들, 고3 애들이 자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험, 긴장되는 시험을 쳐요. 국어 시험 문제집 받으면 큰 8절? 그죠? 거기에 16쪽이 나온다니까? 요즘도 문제 많이 줄여가지고 16쪽이에요. 책 같죠, 책. 근데 이거 첫 교시고요. 이래서 모른다고 엎어놓고 잘 수도 없어. 수학 시간 되면 이제 엎어놓고 자는 애들이 등장하는데, 국어 시간에는 우리말로 돼 있잖아? 지금 양심이 있지. 엎어놓고 자지는 못하고 끝까지 읽는다니까. 근데 한 교시에 30명 시험을 치는데 감독도가 보면 그 30명 중에, 그죠? 그 주어진 문제를 다 해결하고 OMR 카드에 정답 옮겨줬고, 가져간 수업 뒷면에 정답 뺏겨와야죠. 저녁에 같이 쯤 해야 되니까. 이걸 다 하는 아이들이 한 교실에 한두 명밖에 없어요. 여러분도 생각해보라니까. 근데 그 아이들이 어릴 때 다 엄마들 체육비가 중요한 줄 다 알았어. 그래서 동년회를 따라서 다 교육받아 다녔죠. 그리고 집집마다 사재기 막 했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아이들이 시간이 부족해서, 읽기 능력이 부족해서 이게 완전 시간이 딸린다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근데도 요즘 뭐 사교육 어디 뭐 좋은데 이런 데 보내고 줄 세우고 있다니까? 그렇게 키워봐야 바로 이꼴 나는데. 미안해요. 근데 다시는 안 볼 거니까 오늘 뭐 그냥. 근데 여러분들 다시 볼 일 없잖아요. 근데 이런 현상이 왜 벌어진 줄 알아요? 고등학교 가면 책을 시간이 없어. 우리 애들 딱 고등학교 가서는 입시하느라고 책 못 읽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요. 중학교 때까지 저하고 우리 선생님 다닐 때 다 해요. 고등학교 가면 입시해야 되니까 시간이 없어. 국어 공부하는 거 사치죠. 책 읽는 건 사치예요. 수학 공부, 영어 공부하는 거 바쁜데. 고등학교 가면 자기 공부 시간에 50%, 60%를 수학 공부해야 돼. 그리고 30%를 영어 공부해야 돼. 나머지 20% 남으면 사탐, 과탐 해야지. 그거는 따로 시간이 없다니까. 심각해요. 자, 이 애들이 고등학교 가면 체육 시간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중학교 때라도 읽어야지. 근데 중학교 때 읽나? 말도 안 듣는데? 엄마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할게. 그거 뭉쾅 닫고 누가 보는 거야. 저도 우리 중학교 때 한번 패보려고 했잖아요. 열받아가지고 온 힘을 다해서 내가 애 머리통을 향해서 내 주먹을 날렸잖아. 중학교 2학년 때. 내 손이 가다가 뭐 턱 걸렸어요. 애 왼손이 나타나가지고 내 손목을 탁 잡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 새끼 봐라 하면서 이번엔 나머지 손으로 또 풀스윙을 했잖아요. 그랬더니 또 애 오른손이 나를 팍 막아. 네가 지금 아빠한테 반항하는 안 놓나 이 새끼야 하면서 막 내가 손을 빼려고 막 발버둥을 치니까 애가 있잖아요. LA 경찰이 범인 제압하듯이 제 손을 이래가지고 벽으로 밀어붙여가지고 막 울면서 하는 말이 아빠 제발 좀 정신 차려.
중학교 때 애들이 우리 마음대로 안 되죠. 이제 힘도 세고 덩치도 커지고, 그죠? 늦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부모도 엄마도 보면 답답하니까 체육이 중요하다 하지. 답답하니까 어떻게 해요? 뒷골목에 가면 전부 국어 논술 전문 학원 있죠. 이런 거 담가하고. 이런데 비싼 돈 주고 보낸다니까? 한 달에 몇 권 해야 되겠지. 그럼 일주일에 한 권씩 막. 있겠어요? 이미 스마트폰 다 있고, 뭐, 게임에 다 노출돼 있고, 뭐, 아니면 여학생들 같은 아이돌에 노출돼 있고, 이런데. 방탄 애들 이름 외우는 거 어떻게 잘하는지 몰라. 나는 그거 너무 어렵더라고. 방탄 거 7명밖에 안 되는데, 그 7명 얼굴하고, 애들 이름하고, 이거 매치 시키면 난 불가능해. 관심이 없어가지고. 애들 그건 귀신이지, 귀신. 초등학교 애들 뭐, 포켓몬스터, 뭐, 포켓몬 100매까지 진화하는 과정을 다 외우죠. 애들 천재라니까, 천재. 우리 애들은 정말 재능이 있어요. 우리가 그 재능을 못 꽃피우는 거라. 중학교 때 늦었어요. 초등 고학년 때 어떻게 엄마들이 답답하고, 체육이 중요하다. 오늘도 그럴 거라, 아마. 전선생님 이야기 들으면 체육이 중요하다 하는데 큰일 났다 하면서. 우리 책은 안 읽고, 할 수 없이 뭐예요? 하늘이 독서논술 부르자 하면서. 아니면 뭐 웅진부클럽에도 보낼까 하고. 수능배가 또 뭐더라? 뭐 특정 브랜드를 내 이야기해서 미안한데. 뭐 지혜에서 개사코 막 이상한 거 뭐 다 쓰면 다 쓸 수도 없어요. 애가 재밌게 책을 읽는 게 중요하지. 어디 보내서 뭐 쓰고 찌라 안 써도 돼요. 인풋이 돼야 아웃풋이 되지. 인풋도 안 되는 거 뭐 억지로 뭐 쓰는 연습시키고 뭐 쇼를 하고 있어. 다 됐고요. 좋은 소리 제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재밌는 책들을 찾아서 그죠? 권하고 또 어릴 때는 더 어릴수록 많이 읽어주고 그 책의 맛을 느끼게 하고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돈도 안 들고요. 이게 참. 근데 그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 엄마들도 잘 모르니까 유아기 때 언니들한테 꼬시켜가지고 교육받으러 가가지고 다 집집마다 이렇게 한다. 내가 어떤 집을 몰래 찍었어요. 책이 중요하다 하긴 해. 그리고 막 이 책 안 읽으면 큰일 난데 이렇게 자꾸 막 이래가지고 뭐 4대 전집 브랜드 있죠. 교원웅진 몬테소리 프레벨 뭐 아가월드 뭐 한국 안데르센 뭐 어쩌고 저쩌고 지랄 뭐 내기 사진 보여주면 엄마들이 또 너무 크게 또 저 의식 없는 전집 찾고 있다. 이거 하지 그 짓 하지 말라고 내가 하는 건데. 이제 초등학교 들어왔어요. 이거 애들이 눈이 갑니까? 안 가죠. 유아기 때는 너무 가난해가지고 저 중에서 그래도 창작동 하나도 좀 있으면 그거 꺼내와가 읽어달라 하고 이랬는데 여러분들 요 가까운데 제가 책벌레 한번 가면 책벌레 또 가면 정말 주옥 같은 어린 책들이 그죠? 전시돼 있죠. 여러분들 행운이에요. 다 망했는데 어떻게 원래 저 책벌레도 여기 있었던 게 아니에요. 저 시시 있었거든. 근데 어떻게 안 망하고 집에 돈이 많은지 어쩐지 그래가지고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여기 우방 1차 맞나? 1차인가? 그 상가 조그만 데 이사 왔어요. 제가 거기 2번이나 와서 강의했잖아요. 작년에. 이러면 안 돼요. 이 주로 지식 중심의 체육을 하거든. 전집을 읽게 되면 주로 지식 중심의 체육. 지식은 재미가 없어요. 물론 어떤 특정한 부분에서 막 지적 호기심을 가진 아이들 가끔 있어. 과학이면 과학, 뭐 인체면 인체, 뭐 자동차면 자동차 있지만 커가면서 그게 계속 체육들이 연결되기 어려워요. 한때의 지적 호기심이죠. 그게 아니라 진짜 책의 맛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책을 읽고 나서 참 재밌었다. 아니면 엄마 나 이게 너무 마음이 짠해서 못 읽겠어. 이런 거. 마음이 애들 버전으로 마음이 짠하다는 건 감동적이다 이런 말이에요. 너무 슬프다 이런 뜻이죠. 이거 책의 맛을 경험했다는 뜻이에요. 저는 진짜 어떤 애를 알고 있는데 제가 다니던 어디 선생님의 단골로 오던 애인데 그 애가 초등학교 3학년 때 했어요. 남자애인데 하루는 엄마하고 책을 사러 와서 제가 이제 그 서점의 단골이니까 저를 서점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저한테 상담도 하고 막 이랬거든요. 그 아이 엄마가 하는 거라 자기 애를 막 비난하는 거. 저거는요, 저거 책 다 읽지도 않으면 또 사러 가자 기억해가지고. 그래가 억지로 끌려왔어요. 하면서 막 애를 비난하는 거라고. 그 실제로 애가 책을 끝부분 한 10쪽인가 20쪽을 책 날개를 딱 접어가지고 안 읽고 들고 있어요. 그리고 또 책을 사러 온 거야. 그래서 제가 물어봤잖아요. 야, 니 왜 책 마저 안 읽고 또 사러 간다고 하니까. 이 책이 끝날까봐 아쉬워서 아끼고 있어요. 못 읽겠어요. 초등학교 3학년 남자예요. 얘는 어때요? 벌써 책의 재미를 안 거죠.
그 아이도 수성 만나지 저기 달서구 시골 구석에 수목원 있는데 대진초등학교 그거 나오거든. 대진초등학교 대진중학교 나왔어요. 대구과학고등학교 지금 카이스트 군대 갔다 와서 카이스트 복학해 있어요. 얘가 어릴 때 있던 책 어린 선생님 산 책을 전부 지금 우리 연구소 기증해가지고 우리 연구소 어린이책이 좋은 어린이책만 있는데 만 몇 천 권 있어요. 저 어제 우리 대청초등학교 홈페이지에 와서 검색해 보니까 실한지 모르겠지만 대청초등학교에서 보관하고 있는 도서관 장서가 2만 몇 권이 하더라고. 알아요? 제가 도서관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그럼 좋은 어린이책이 많이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학교 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정말 사교육비를 절약하고 아이들의 어떤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어요. 여기다 목숨 걸어야 되는데 엄마들 엉뚱하게 목숨 건다. 학원 순례하면서 막 학원 정보 메모하고 막 학원 정보 많이 하는 엄마들 돼지 엄마 돼가지고 동네마다 있죠. 돼지 엄마들 언니들 그 추종하는 무리들 몇 명이 다 있고 그리고 그 엄마가 움직이는데 다 따로 움직이고 동네 언니들을 미안해요. 언니들 미안해요. 어이구 이제 시간 없다. 큰일 났네. 자, 체육계가 정말 중요한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인지 영역을 발달이라고 했죠. 아까 몬테소리 여사가 신체 영역, 인지 영역, 정서 영역. 근데 좋은 어린이집을 잘 몰라 있는 작업은 아이들의 정서적인 안정에도 크게 기여하거든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불안하고 이래가지고 애들한테 자꾸 막 재촉하고 닥달하고 이러죠. 우리가 하루 동안 하는 말을 mp3 켜가지고 녹음만 해보라니까 엄마들이 애 쫓아다니면서 하는 말도 쓸말 하나도 없어요. 명령, 지시, 확인, 질책, 비난, 저주. 여러분들이 아이들한테 하는 말을 여섯 마디로 줄이면 이래요. 처음에는 명령, 지시죠. 그 다음에 확인, 보나마나 안 되겠거든. 그럼 질책, 비난, 더 뚜껑 날아가면 어떻게 돼요? 저주. 이거 저도 했던 거고요. 저도 수많은 실패를 경험했어요. 오늘 시간이 없어서 제 실패를 다 고백하지 못한 것이 너무 아쉬운데 이 6마디밖에 없다니까. 근데 다행스럽게도 우리가 좋은 어린이책을 구입해서 아이들에게 읽어주면요,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저 밑바닥에 불안감 때문에 가라앉아 있는 아이들에 대한 소중한 마음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스물스물 올라온다니까. 이런 경험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우리 아이한테 책을 읽어주다 정말 많이 울었어요. 열받을 때는 막 패고 발로 차고 이래요. 뭐 저는 부모 교육에서 배운 대로 뭐 낮은 달법을 쓰라? 들어봤죠? 아이메시지 기법. 애들이 잘못하면 그 잘못을 질책하지 말고 그 잘못 때문에 느낀 엄마의 마음을 이야기해요. 애야, 네가 수학 시험에서 자꾸 틀리니까 엄마가 몹시 속이 상하단다. 이게 낮은 달법이에요. 저는 죽었다 깨나도 이게 안 돼요. 야, 이 새끼야, 이거밖에 못하나 가지고. 정신 안 차리려 하면서 바로 발로 차고 머리 지방한 게 찾아 속이 편하지. 애도 그럴 거라. 갑자기 아빠 와적하는 애야? 기사건. 근데 좋은 어린이책을 사서요, 아이들 읽어주면 저절로 감동이 돼가지고 초등학교 3학년 어느 학급의 이야기를 다룬 내 짝꿍 채용되는 책이 있어요. 엄마의 집 돌아가시고 나서 얘가 서울로 전화가 와가지고 기가 죽어가지고 자존감이 너무 낮아서 바보처럼 지내가지고 친구들 왕따 시키고 뭐 이런 이야기인데 마지막에 막 반전이 일어나서 친구들과 화해하고 소통하는 이야기인데 저는 그 책 읽을 때마다 막 꺼이꺼이 울거든요. 어릴 때 내 생각도 나고 저도 친척집 외삼촌 집에 보내져가지고 초등학교 때 엄마 없이 그죠? 그렇게 지내는 시절이 있어가지고 그 책 읽을 때마다 내가 막 오버랩 돼가지고 막 같이 울고 이러는데 그렇게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그 가라앉아 있던 그죠? 아이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을 건져 올려서 아이를 표현하는 작업, 이게 좋은 어린이책에 힘을 빌리면 아주 쉬워져요. 이런 경험이 있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지만 그래서 한 권을 예를 들어보죠. 마녀윈이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이거 유명한 책이라서 많이 아실 텐데 이 마녀윈이는요, 지가 까만 거 좋아해. 왔는가? 지가 까만색을 좋아해서 전부 까만색을 꾸몄어요. 집안의 모든 것들 까만색. 심지어는 지가 좋아하는 고양이를 하나 키우는데 고양이 윌버도 까만색. 근데 있잖아요, 지가 좋아해서 까만색 고양이를 만들어 놓고는 고양이 까맣다고 지랄하는 거라. 그래가지고 그저 고양이한테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열받아가지고 이 마녀니가 하루는 마법을 부려서 고양이를 초록색으로 바꿨어요. 열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밖으로 내쫓았죠.
이제 집 앞에 잔디밭에서 고양이가 놀고 있어. 근데 초록색이잖아. 잔디밭하고 또 구분이 안 돼. 그래가지고 또 바깥에 나갔다가 또 고양이한테 걸려가 넘어진다. 마녀이가 또 열받아가지고 이번에는 마법을 부려서 고양이를 이상한 알록달록한 잡다한 색깔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고양이는 자기 고유의 정체성 특징이 하나도 없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우울해가지고 애가 기가 죽어가지고 나무 위에 올라가서 내려오지도 않아요. 다른 애들도 막 놀리고 다른 동물들도. 그제서야 이 마녀이가 크게 깨닫는 거죠. 그래가지고 다시 마법을 부려서 이 고양이를 그죠? 이 자기 멋대로 꾸미지 않고 집안도 전부 자기 취향대로 다 까맣게 만들었는데 다 원래대로 돌렸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집이 된 거죠. 제가 이 짧은 시간에 막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별로 감동이 없는데 이 책 딱 읽어줘봐요 애들한테. 바로 안다니까 우리 엄마가 마녀인이네 하면. 애들이 다 우리 유전자 물려받았어요. 안 그래요? 애들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속상한 현상들은 다 우리 유전자 때문이라. 근데 또 찌랄도 누가 해요? 우리가 해.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명령, 지시, 확인, 질책, 비난, 저주 이거 계속 하다 보면 애들 자존감 점점 낮아지죠. 자존감 낮아지면 공부도 못해요. 이상한 일이라니까. 칭찬하고 격려하고 이래야 뭐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요리 해놨을 때 식탁 차렸는데 남편들이 반찬 찌랄하면 뭐 기분이 어때요? 네가 해쳐먹어라 속으로 이런 생각 들죠? 저는 그래서 우리 와이프한테 약속했잖아요. 반찬 타령 절대 하지 않기로 맹세했어요. 나도 모르게 자꾸 짜증 묵 하니까 마누라 기분 나빠가지고 속상해가지고 막 하길래 이것 때문에 막 갈등도 많이 하고 그러고. 그 지금은 내가 맹세했다니까. 뭘 해 차려놔도 감사하게 먹겠습니다. 극하니까 아침도 안 해줘요. 예를 들면 이런 그림책 있어요. 이거 왜 실현이 안 돼? 큰일 났네. 오이씨. 엔터 한번 눌러줘봐요. 벽을 만드는 말. 어디서 말대꾸야? 말로도 때리지 마세요. 아이도 어른과 똑같은 사랑입니다. 함께 해주세요. Save the Children. 배현입니다. Save the Children이라는 비정부 기구에서 우리 부모들이 흔히 저지르기 쉬운 100가지 말상처를 이렇게 조사했어요. 그 유튜브나 네이버에서 이 100가지 말상처 한번 검색해보세요. 우리가 늘 하는 말들이야. 이런 것들이 아이들이 자존감을 낮추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점점 위축되고 이래가지고 잘할 수 있는 것도 못하고 이런 일들이 많죠. 저도 어릴 때 공부가 너무 중요해가지고 성적이 너무 중요했을 때는 아이한테 항상 그렇게 말했어요. 제 마인드로 뭐였는가 하면 네가 100점 맞으면 아빠 아들이고 한 개가 틀리면 니 뒤진다 이런 마인드였어요. 처음 쓸 때. 근데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저도 많은 실패를 경험하고 아이가 점점 기가 죽고 속상한 일이지만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때는 2학년 때 일기장에 거기서 아빠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애들이 아는 말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너무 힘들다 이 말이죠. 아빠한테 시달리느라고. 근데 그걸 나는 몰랐는데 우리 와이프가 일기장을 보고 또 내한테 읽어준다? 그건 뭐 좋은 거라고 지만 하고 지나가면 될 텐데 내한테 읽어줘가지고 제 가슴을 후배 파고 있어요. 그렇게 많은 실패를 했죠. 근데 이제 저도 점점 철이 들고 부모로서 성숙해가고 이러면서 이제 저는 우리 아이 고등학교 이후로요. 아이한테 가장 많이 한 말이 뭔지 알아요?
가생약하고 저도 이제 조금 철이 들어서 고등학교 이후로 제가 아이한테 가장 많이 한 말이 아빠는 어떤 경우에도 너를 사랑한다 이 말이었어요. 그전에 제가 이런 말 못했거든요. 공부를 잘해야 내가 너를 사랑하지. 공부를 못하는 게 뭐 아빠 이름을 먹칠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래가지고 지금은 29 됐잖아요. 애가 돈이 필요하면 엄마한테 카톡하고 20대 이후로 지지와 격려가 필요하면 항상 저한테 카톡하고 지금도 정말 감사한 일이죠. 아이를 키우는 일이 너무 행복했어요. 동네 언니들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아이를 키우는 일은 돈 닦는 일이다 이렇게. 그게 아니고 그죠? 아이를 키우는 일은 정말 행복한 일이에요. 아이들 때문에 우리가 엄마 소리도 듣고 그죠? 우리의 소중한 역할도 주어지고 이렇잖아요. 시간이 쫓겨서 다 말씀 못 드렸는데 다 생략하고 도서관에서 어떤 책이 좋은 어떤 책인지 어떤 책을 어떻게 고르는지 다 PPT 준비했는데 시간이 벌써 다 됐어요. 5분 남았어요. 이제 가야 됩니다. 인증샷수가 우리의 수능 성적표예요. 뭐 봐도 모르겠지만 영어 수학에서 100점 맞았어요. 학원 한 번도 안 다니고 혹시 영어 공부나 수학 공부 궁금하시면 내년에 또 불러줘요. 다음 내년에 수학 공부법 생각하는 힘을 자라게 하는 수학 공부 후내년에 불러주시면 엄마표 영어 공부 우리 영어학원 한 번도 안 다녔다니까. 잠순의 아이들 알죠? 제 잠순의 원년 멤버잖아요. 그 잠순의 커가는 아이들에서 하는 그대로 그죠? 책을 고르는 법인데 이거 다 지나가요. 가야 되니까. 학교에서 30분에 꼭 맞춰야 했어요. 하늘 둘 쪽만. 엄마도 아이들 공기 수업 가야 돼요. 혹시 이런 어린이 책에 대해서 관심 있고 궁금하시면 여기 책벌레 가셔도 되고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음 카페 대구 부모교육연구소 유튜브 대구 부모교육연구소 검색하시면 이렇게 자세하게 소개하는 강의들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매주 금요일마다 우리 연구소에서 사실은 엄마들 대상으로 하루에 한 주에 그림책 한 권씩을 정해서 제가 직접 읽어주고 이 그림책을 통해서 아이와 어떻게 소통할까 하는 공개 강의를 매주 금요일마다 해요. 금요일 오전에. 그런 강의도 지금 다 올리고 있거든요.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완전 안 되구나. 제가 이제 마지막 인증샷인데, 우리 애가 지금 29살이에요. 군대 갔다 와서 몇 년 전에 최순실 사태가 터지면서 아빠 수술 보고 익하더라고. 그래, 아빠는 흑수저직 하니까. 그러면 안 되겠네 하면서 애들 왜 헬조선 하거든요. 그 당시에 막 부모 빽이 있고 막 이래야지 막 취직하고 막 출세하고 이러니까. 그래가지고 헬조선이라고 해요. 우리 한국을. 그 너무 속상해서 애들이 막 우리 애가 막 헬조선 탈출해야 된다 하면서 갑자기 그죠? 벼락치기로 일본어 공부를 하더니 일본 회사에 취직했어요. 그 도쿄로 날아갔다니까. 거의 2회 전이에요. 영어를 이거 엄마표로 하니까 일본어도 잘하대. 희한해요. 언어를 배우는 이 방법을 습득해가지고 일본어 벼락치기 해가지고 그 도쿄에서 이제 그 유명한 일본 회사에서 생활했는데 갑자기 작년에 딱 1년 된 데 있잖아요. 국제전화 자꾸 오는 거야. 국제전화 알지? 그 뭐야. 화상통. 아빠 의약복. 벌써 의약복 하면 그만두고 싶다 이 말이거든. 그것다 대놓고 뭐 왜 하고 뭐 그래도 견뎌야지. 네가 여기서 그만두면 다른 일은 뭐 또 지도사에 하겠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애들이 가끔씩 엄마 나 학교 가기 싫어 이렇게 하거든. 그것다 대놓고 바로만 학교는 반드시 가야 되는 곳이야 막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애들이 그 말하는 거 다 알아. 엄마를 테스트해보는 거거든. 그 작년에 우리가 사표 내고요. 5월달에 귀국했어요. 그래서 갑자기 제가 노숙소 가겠다고. 일본에서 어떤 업무를 담당했는데 그죠? 자기는 한국말도 하고 일본어도 하니까 한국 기업과 일본 기업 간의 합병 업무를 지가 한국인 출신이라고 맡겼어. 근데 한국말도 하고 일본어도 잘하는데 문제는 중요한 일은 전부 일본의 법률회사 가서 자문을 자꾸 받게 되는 거야.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법률 지식. 그걸 경험하던 애가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겠구나 하면서 아빠 나 노숙소 갈래. 그래가지고 사표 내고 돌아왔어요. 5월달에. 5월달에 돌아와가지고 있잖아요. 7월달에 로스쿨 입문시험. 정확하게는 법학 적성시험이라고 리트라고 불러요. 로스쿨을 가기 위해서 치르는 가장 중요한 시험이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는
아까 말했지만 고등학교 이후로 책을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어요. 고등학교 때 입시하느라고, 대학 들어가서 논이라고, 또 군대 갔다 왔죠. 군대 갔다 와서 또 학교 다녔죠. 그러면서 일본어 공부해가지고 일본 회사 갔죠. 한국말을 제대로 하거나 뭐 이런 특별히 준비한 책 읽기를 하거나 이런 적이 없어요. 근데 작년 5월달에 딱 돌아와가지고 7월달에 법학 적성시험 딱 쳤어요. 저 시험은 딱 9과목치거든. 언어 이해 하나, 논리 추리 논증 하나, 2과목. 언어 이해 30문제, 추리 논증 40문제. 딱 시험 쳤어요. 우리가 언어 이해에서 30문제 중에 27문제를 맞췄어요. 추리 논증에서 40문제 중에 37문제를 맞췄어요. 그래가지고 100분이 보여요. 이런 거 보면 아나? 문과 최상위권 10,000명이 로스쿨을 가지고 시험을 쳤어요, 작년에. 문과 최상위권 10,000명 중에서 그냥 일반 학생들 다 섞는 게 아니라 로스쿨을 가려고 하는 10,000명 중에서 이 보여요, 이거? 100분이? 언어 이해 99.6%, 추리 논증 99.2%. 전국이 9등했어요. 잘했죠? 별로 안 놀래네. 전국에서 9등했다니까. 제가 이때 제가 놀랐어요. 왠 줄 알아요? 야, 어린이집 책 읽기가 이거 평생 가는구나. 근데 이걸 안 알았어. 왜냐면 우리가 대학 시절의 상황을 제가 다 알잖아요. 특별히 우리말 책 읽기를 다 나이 더 많이 한 게 아닌데 사실 언제까지 했어요? 중학교 때까지 했어요. 그래가지고요, 정말 상상도 못해. 우리 애는 뭐 5대 메이저 로스쿨 가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왔는데 저 시험을 너무 잘 쳐가지고 학점은 개판이고 서울대 로스쿨 지원자 중에 학점은 꼴찌. 저 로스쿨 입문시험 성적은 전부 9등. 거기다 또 자기 소개서 쓰는데 기가 막히게 썼어요. 나중에 필요하시면. 그래가지고 원래 서울대 로스쿨 입학했어요. 이 입학식 장면이 2월 28일에 제가 올라가서 저는 가기 싫어가지고요. 대학 졸업식도 안 갔거든? 근데 입학식 때 오라고 아빠가 꼭 와야 된다고 막 올라가지고 갔잖아요. 그래서 이 짧은 시간에 제가 주로 인증샷 중심으로 제 마음을 이렇게 전달하니까 저도 참 이렇게 막 급한데 어린 시절의 책 읽기는 어떤 사교육보다 더 효과적이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시간을 내서 도서관에 가서 가족 아이디를 만들어요. 예? 아이들 둘이 있다고 칩시다. 엄마, 아빠 아이디를 다 만들어요. 그러면 도서관에 가서 일주일 동안 수십 권의 책을 빌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책들 중에 우리 마음을 열고 아이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림책 같은 거 읽어주라니까. 대표적인 책도 예를 들면 엄마는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해. 이런 캐나다 그림책이 있어요. 이거 한번 읽어줘보라니까. 그럼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사랑도 생각나고 또 내가 아이들을 향한 마음도 막 이렇게 올라오고 이래가지고 그건 책 읽어주다 보면 저절로 울게 돼 있어요. 저는 아이들 때문에 진짜 많이 울었어요. 지금도 강의하면서 그 생각만 하면 막 눈물이 나고 그래요. 이 귀한 시간에, 이 귀한 자리에 저를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내년에는 이런 자리에 부르지 말고 그냥 행사 없을 때 부르죠. 그러면 한 2시간, 1시간 40분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너무 시간이 부족해서 여러분들 설득하기에 좀 불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하여튼 동네 언니를 조심해요. 반바퀴 먼저 달리는 옆에 애들을 의식하지 말고 진득하게 꾸준히 학교 도서관이나 공공도서관을 잘 활용하면서 어찌하든지 아이가 책을 좋아하도록 만드는 작업을 하는 것이 초등학부모가 할 가장 지혜로운 일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책을 고를지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이 있으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튜브 채널 대구 부모교육연구소, 다음 카페 대구 부모교육연구소 오시면 그런 자세한 강의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 귀한 시간에 저를 불러주신 학교에 감사하고 또 잘 들어주신 우리 어머니께도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